같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도윤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형이자 내 남편이 이제 막 떠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황혼 로맨스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뒤에 꼭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의 부인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차가운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김성호 씨, 30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울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침묵의 절망이 퍼지고 있었다. 아직도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올 것만 같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장례는 이틀 후 잔잔한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에 열렸다.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모였다. 친구, 옛 동료, 친척들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앉아있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 얼굴은 남편의 동생 도윤이었다. 10년 넘게 호주에 살며 거의 연락이 끊긴 채 지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형수님.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신발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공항에서 곧장 달려온 듯했다. 혜진은 참아왔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터뜨렸다. 며칠간 눌러둔 감정이 그 순간 폭발해버린 것이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도윤은 조심스레 손수건을 건넸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상실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돌아왔다. 추억과 온기를 함께 안고서. 장례가 끝난 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다. 밤이 깊었지만 도윤은 돌아가지 않았다. 큰아들이 삼촌 이제 쉬세요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남았다. 향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도윤은 형의 영정 앞을 밤새 지켰다. 향을 새로 피우고 휘어진 화환을 바로잡고 액자의 유리까지 닦아냈다. 새벽녘 혜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도윤이 조용히 제단을 정리하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도윤이 아닌 이제는 성숙하고 따뜻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식사는 하셨어요? 미역국 좋아하시죠?
그는 언제나 먼저 챙기고 다가왔다. 불교 절차도 도맡아 처리하고 아들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도왔다. 어느 날 그녀가 마당에 서 있는데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때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머리 묶어 드릴까요?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그 손끝에서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그날 이후 도윤의 존재는 혜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다. 작은 과일 봉지, 따뜻한 반찬 몇 가지, 혹은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른 남자에게 감정을 품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혜진. 하지만 도윤의 따뜻한 눈빛과 조심스럽고 세심한 배려,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심한 두통에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을 뜨자 도윤이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부드러운 향의 미역죽을 끓였다. 그 죽을 한 숟가락씩 불어가며 건넸다. 드시고 힘내세요. 빈속으론 더 아프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손길에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꼈다. 그날 저녁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조용히 집을 나섰지만 10분쯤 지나 다시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젖은 코트를 입은 도윤이 새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가 오네요. 혹시 우산이 없으실까 봐요. 그는 짧게 말하고 우산을 창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다.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혜진은 문득 마음이 저릿해졌다.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도윤의 모습이 조용히 묻고 있는 듯했다. 당신의 마음 다시 열어줄 수 있나요? 며칠 후 혜진은 도윤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 비 안 오면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진짜 밥이요. 컵라면 말고요. 담백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마루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혜진은 짧게 답했다. 좋아요. 도윤이 고른 식당은 산 아래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한 오래된 스타일의 한식당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보랏빛 작은 꽃다발 하나. 늘 남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잊고 사셨던 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혜진의 볼이 붉어졌다. 식당 내부는 마치 해질녘처럼 부드러운 조명이 흐르고 있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녀의 굳은 마음도 살며시 풀렸다. 음식이 나왔을 때 도윤은 말했다. 경상도식 생선탕이에요. 형이 좋아하셨다고 하셨죠?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요.
그런 것도 기억해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비밀, 말하지 못했던 상처,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까지. 와인이 잔에 채워졌고 도유는 잔을 들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 속엔 거리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 조용히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혜진과 도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날들이었다. 어느 날 혜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옆집 김 여사가 다가왔다. 요즘 도윤 씨가 자주 오시네요.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혜진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시장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껴지는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다. 성호의 전처 소생딸 지은이었다. 어머니, 요즘 도윤 삼촌이 자주 뵌다던데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도와주러 올 뿐이야. 혜진은 담담히 말했지만 속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결국 큰아들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엄마랑 삼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얼어붙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다 들었어요. 소문도, 사람들 말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 동생이랑 그게 말이 돼요? 그 순간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엄마도 그냥 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아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날 밤 도윤이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이야기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시간이 말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폭풍 속의 닷처럼 혜진의 마음을 붙잡았다. 위로이면서도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말이었다. 그날 밤 이후 혜진은 안개 속을 걷는 사람 같았다. 도윤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해질 무렵 창문을 통과하는 빛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회의 틀과 가족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닫아갔다. 이웃과 눈 마주치지 않았고 민준의 전화를 피했다. 도윤에게도 점점 연락을 줄였다. 어느 날 도윤이 문자를 보냈다. 괜찮지만 보고 싶어요. 그녀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다. 마음속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었다.
진심과 의무, 용기와 두려움 사이의 갈등.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야 했다. 아직 싱싱한 흰 국화 옆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당신 알지요? 이 일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너무 지쳤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바람이 그녀의 때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생엔 당신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말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릿했다. 그날 밤 그녀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돼요? 잠깐 얼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비를 피했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봤다. 도윤이 들어섰고 그의 눈빛은 혜진을 따스하게 감쌌다. 잘 지내셨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많이 고민했어요. 놓아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후회 속에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아직 내 손을 잡고 싶다면 나도 이제는 놓지 않을게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잃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수군거림과 의심의 시선은 희미해졌다. 상처받았던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시작을 선택하고 있었다. 혜진과 도윤은 조용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다. 둘은 공개적으로 사랑을 드러내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도윤이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고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이른 새벽 여왕님을 위해 그는 장난스레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고 무심코 그의 손에 닿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나갔다. 그녀가 묻는다. 생선 고를 줄 알아요? 그는 대답한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 눈빛 따라가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는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깊은 행복이 자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공원의 오래된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나무 그늘 아래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은빛을 뿌리고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혜진은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이 나이에 그런 말 듣다니 오늘 일기는 써야겠네요. 그가 말한다. 그럼 저도 한 페이지 받아도 될까요? 그날 밤 그녀는 정말로 기록했다. 일기에 쓴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그녀는 결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노년에 품고 있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래가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산다를 선택한 것이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